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CPI가 뜨겁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충격받고 회복하는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무슨 날이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옵션 만기를 엄청 강조하지 않는데, 외국인이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니까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서 뭔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CPI를 보면서 야, 이거 CPI 데이터를 외국인이 모를까, 스마트머니가 어느 정도 대응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하방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사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갈 줄은 몰랐어요. 어제 제가 어린 짐작으로 2580포인트까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진짜로 이 정도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와, 오늘 전기차 업종이랑 마지막에 하이닉스까지 땡겨 올리면서 끝까지 옵션 포지션을 해먹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선물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3월까지도 나름의 강세를 지속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코스피 제가 예견 드린 게 뭐였죠? 요렇게 하단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오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했으니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해서 강세 전환, 좀 더 각도를 세워서 고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요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거 걸릴 거 없이, 뭐 200이선 살짝 걸린다 하더라도 늘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혹은 200이선은 한 번에 돌파하더라도 조금 늘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코스피의 긍정적인 흐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오늘은 옵션 만기 때문에 좀 많이 땡겨가지고 내일은 아마 이 물량의 정리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혹시 미국 시장이 오늘 강세로 돌아선다면 내일은 그래도 코스피는 수급 정리하는 정도의 시세가 나올 것 같고,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이 쉬고 있는데 며칠 동안 쉬었던 코스닥이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들었죠? 가격 조정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기간 조정 한 3일 쉬었는데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돼서부터는 다시 한번 코스닥 쪽에서 강세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무난히 올라올 수 있고, 코스피가 오늘 올라옴으로써 코스닥과의 키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 뚫어 올리고 쉬고 있는 중이고, 이 쉬는 틈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코스피도 박스 돌파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부터 돌파를 시도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도 55,000원대 있습니다. 아직도 55,000원대 있어서 삼성전자까지 랠리를 펼친다면 코스피가 탄력있게 땅땅땅 치고 갈 건데, 당연히 코스닥도 같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업종별로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제약업종이 못 갔어요. 근데 제약업종 못 간 거는 당연한 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튀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아무래도 이거 금리 인하 올해 1회밖에 못할 것 같아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CPI가 3%가 넘어가 버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특히 성장주 쪽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한번 쉬어가는 모습 보여서 오늘 개인 투자 입장에서 조금 재미없는 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랜만에 2차전지 업종이 초강세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2차전지 그저께 또 특집으로 얘기도 드렸죠. 2차전지 쪽에서 바닥을 잡는 그런 느낌이 있다,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차전지도 한번 반등 시작하면 쭝쭝쭝 그냥 시원하게 한번 땡길 수 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옵션 만기를 더불어서 땡겨 본 거고요. 딱히 뭐 호재거리가 있었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무난히 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정도예요. 다만 변화가 있는 건 최근에 1월달부터 강세 보였던 유리 기판의 고점이 조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목 뭐였죠? 야 너도? 야 나도. 뭐야? 유리기판이야. 그런데 이 유리기판 주들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다지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단기 고점의 시그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잡아주다가 시장 반등하니까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그다지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900개, 하락 종목 680개였는데 그래도 뭐 딱히 엄청난 상승세 보인 거는 그냥 2차 전지 정도였다라고 보이는 거고,
코스피에서 선물을 땡기면서 기어이 돈의 힘으로 땡겨 올렸다라는 하루였어요. 저는 옵션 만기 보면서 오늘 요 가두리 안에서 그냥 지루하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기어이 땡겨 올리면서 세력이 자기들 수익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하방 포지션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상단으로 땡겨 올리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간판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볼 텐데, 전간판 보면은 막판에 하이닉스를 쭉 땡겨 올렸어요. 와, 하이닉스 4.8%까지 땡겨 올렸고,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하원에서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의약품에는 아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삼성바이오 아침에 조금 강세 보였고 자동차가 강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코스피를 땡겨 올리는 힘이 됐었고, 또 하이닉스 한번 땡겨 올렸고, 오늘 전기차를 오랜만에 쭉 땡겨 올리면서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다. 이거는 그냥 뭐 이슈보다는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이다. 또 자동차는 자동차잖아요. 이런 것들도 엮였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강했던 AI 테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차익 매물 좀 나왔고, 금융주는 그냥 무난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 하나그룹주의 시총 상위주들이 뭐 엄청 강세 보인 건 아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은 강세 보인 건 아닌데 하나솔루션 여전히 강세 보였고요. 하나오션도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6%까지 땡겨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갤러리아가 20%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 일단 하나자 붙으면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비전이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랑 특허 분쟁이 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삼성전자와도 특허 경쟁에서 이긴 전력이 있는 만큼 기업 소송에 전문이 있는 세종을 선임해서 지금 하나비전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하나비전이 얼마 전에 무슨 대응을 했냐면, 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3대 로펌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법률사무소 지정해서 세종 대 김앤장의 이 법리 싸움으로 나가게 됐는데, 요거 진짜 한미반도체는 하나비전에 특허를 만약에 도용당했다, 이런 게 판정이 나면 한미반도체는 초급등이 나올 것이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면은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가 또 초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고객사를 지금 한미반도체를 두고 있는데 독과점이죠. 근데 이거 만약에 하나비전으로 이원화시키면은 독과점에 대한 메리트, 밸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고, 하나비전은 다시 한번 대기업의 자본력을 힘삼아서 날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래할 것이다. 물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으로 고객사가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기대치로는 야, 이거 하나비전이 한번 날려먹고 있는 정도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거는 21년도에 한미반도체의 핵심 직원이 하나비전으로 이직하긴 했어요. 아무튼 뭐 요거는 그냥 진실은 또 묻어두고, 어떻게 법리 싸움에서 되는 건지, 일단 뭐 법적인 거는 결국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입증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법리 싸움이니까 우리 조금 이쪽 분야는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유리기판 쪽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 보였던 CNG 하이테크, 하스, 자비스, 아바코 전부 다 야 너도 야 나도 전부 다 자기 유리기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로봇주에서도 오늘 나름대로 반등 시도는 했는데 역시 그냥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세부 섹터들은 오늘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고,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도 뭐 딱히 강세 보인 건 아니었고, 현대차,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니까 코스피 위주의 자동차 부품주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많이 쉬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36만원, 38만원에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격도 수렴하면 무난히 랠리 보일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리가캠도 무난히 오늘 뭐 반등 시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조금 밀렸는데 ABL 바이오도 제가 단기 고점 충분히 잡아드렸고, 보로노이가 어제 하루 더 땡긴 거다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유황양행은 렉나자 이슈를 하나 좀 풀어낼 게 있는 거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 근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단기 고점의 시그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회수가 풀렸던 물량 중에서 펀딩 받았던 투자사가 이제 조금 이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 조금 D&D 파마텍은 조정을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릭스가 어제 세 번째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뭐 어떻게 안 무너지고 버티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에서 수급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AI 진단, 이쪽 많이 힘 빠지고 있는데, 역시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AI랑 엮인 섹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AI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브리핑 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AI 키워드에서 이제
이제 전방위적으로 에너지 부나 아니면 다른 성장주 쪽 이런 쪽으로 테크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퍼져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그거예요. 코스닥은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곳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개인 투자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냥 테마성으로 정치 테마주 정도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이거 대응하기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2차전지는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신뢰 잃었어요. 또 2차전지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투자 다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오늘 갈 곳이 없는 날이었고 그냥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던가 뭐 사실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튀기는 했는데 이런 쪽보다는 LG 엔솔이 무려 5%,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7%까지 올랐거든요. LG화학이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업황의 개선일까? 그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하고 종합지수 땡기려고 하는데 낙폭과대주의 수급이 조금 들어갔다. 마침 자동차 관세 유예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고요. 사실 그거 떠나가지고 2차전지도 너무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 반등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IRA 폐지는 실제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뭐 단정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FEOC 관련해서 배터리 부품 제재 관련해서 이거 보조금을 조금 축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뭐죠? 탈중국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주들도 이제 누적되어 있는 호재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 대비해서 2차전지가 하루 종일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은 당연히 재미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타제 분들께도 우리는 바이오 세팅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 올라가는 말로 우리 할 거 없어요. 놉시다 이랬거든요. 오늘 논다고 해서 바이오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포모 느끼면 여러분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순서 잘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딱히 재미는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보면 시가 갭 뜬 다음에 눌리고 그냥 무난하게 쉬어가는 하루였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즐기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CPI 데이터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근원에서 조금 튀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도 0.2%도 튀면서 이거 파월 연준 의장은 2%를 향하는 중립금리를 원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2% 후반대를 자꾸 유지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인플레가 끈적거린다. 그래서 이걸 2%의 중반이나 2% 초반까지는 좀 내리고 싶다라고 의견을 펼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CPI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파월 의장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원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이거 CPI는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PCE야. 이것도 이럴 것이 쉘터 비용이라고 하죠. 주거 비용이라거나 아니면 에너지 크게는 유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가가 지난달에 좀 강하게 튄 경향도 있었고 LA 산불 영향으로 주거비가 올라간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수를 외면했어. 그래서 뭐 에너지 가격, 물가 상승주도 몇 가지 급등치하기에는 광범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파월 의장이 조금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딱 보면은 시총 상위주를 땡겨 올린 모습 정도였고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텐데 요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방향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미선물이 한 0.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거 오늘 PPI 발표도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어서 요 두 가지가 아마도 오늘 시장을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 근데 아마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CPI도 그냥 넘어간 거고 상호 관세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 느끼지는 맙시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쭉 설명드렸고 빅스 지수도 갑자기 튀었다가 우리 시장 열리기 전에는 괜찮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를 소화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를 머금고 땡겨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CPI 발표 전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X에서 너네 금리 인하해라. 나는 금리 인하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도 맞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기를 건드릴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는 M2 통화량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원하던 건 뭐냐면은 니네가 금리만 동결하면 뭐하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의미 없다. 통화량 줄여라.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게 먼저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년물 채권 국채 수익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통화량 잠궈라, 유동성 제한해라. 유동성을 제한하면은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막히겠죠. 그리고 인플레도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의 인플레가 끈적거리니까 국제 수익률을 낮추고 환율도 낮추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기 지표가 좀 꺾이는 거 괜찮아, 그걸 금리 인하로 우리가 유동성 그때 가서 공급하자. 자꾸 채권 찍어내면서 그런 것들로 유동성 공급하지 말아라, 통화 자꾸 관리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월 의장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은 세게 한데 뒤에서는 이런 것들로 트럼프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장단 맞춰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CPI 전망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조가 연 1회 5월 달에서 이제 7월 달로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에 속하는 바이오는 오늘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건 사실 명분이고, 바이오도 지금 숨고르기 구간이에요. 알테오젠, 리가캠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들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이 기점이란 말은 오늘 옵션 만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개입을 할 걸로 보였기 때문에, 오늘을 이제 옵션 만기 끝났죠. 그러면 내일은 수급 정리 조금 하고 1월과 2월에 이어졌던 주도주의 흐름이 바뀌는지 내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한다. 근데 내일은 일단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코스닥 랠리가 나오는지 요걸 이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코스닥 랠리가 나올 때 또 주도주가 바뀌는지, 지금까지는 로봇, 그리고 뭐 유리기판 반도체 중에서도, 그리고 오픈 AI 이런 쪽이 특히 초강세 보였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일부 바이오가 강세였던 거에서 뭐 전방위적으로 바이오가 강해진지, 아니면 오늘 강했던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지, 요런 것들 한번 내일과 다음 주 초반부에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지표 보면은 일단은 선물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이 어제는 108포인트까지 미국 시장 열렸을 때 치솟았다가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진정 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가세에 대한 부담감 내려가고 CPI도 무난히 소화하고 있는 거죠. 환율도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아직도 튀어 있는 상태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 아마 4.5%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 펼치고 성장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개별 종목들 보면 특이한 종목들이 이제 하나그룹주거든요. 하나갤러리아, 와 오늘 급등 한번 했고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하나비전, 그냥 하나 붙으면 다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하나오션, 그냥 요즘에 하나그룹이 재계 6위까지 올라가면서 와 진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뭐 하나도 올라가고 하나시스템, 그냥 하나만 붙으면 다 올라갔거든요 오늘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막 여기 고개 들은 겁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보면서 얘기 많이 들었죠. 실적 대비해서도 이제 개선세 보일 거니까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닉스랑 똑같죠. 대세야랑 나오고 한번 튕기고 다시 누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횡보 만든 다음에 치고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을 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 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박스 넘어섰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는 거다. 저점을 높여주고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만간에 강세가 나올 건데 그 강세가 오늘 나온 거죠. 그래서 LG 엔솔도 무난하게 랠리를 여기까지 40만원, 42만원까지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수렴 조금 한 달 정도 해주고, 그리고 랠리를 이제부터는 꾸준한 우상향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8% 초급등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량소화 조금 해줬는데 요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게 또 코스피 이전이 엮여 있어가지고 요런 재료들이 좀 있었고, 반도체 쪽으로는 뭐 오늘 크게 뭐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유리기판이 특히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특이사항이 있었다, 이 정도고,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부러지지 않고 횡보하는데, 야 이것도 가려고 하면 또 세력들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예전에 에코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주도드로 치킨 다음에 보낸다고 하면은 그냥 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자,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전력 전선주 이런 거 조금 움직였다, 이 정도고, 진짜 오늘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오늘 기관 외국인의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했다면은 아마도 뭐 여행주도 윗골이 이렇게 달렸죠. 아마 뭐 쫓아가는 거 있었으면은 로봇주도 그렇고 유리기판, 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일부 전부 다 윗꼬리,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눌린 다음에 내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뭔가 접근을 했다면
다 물렸습니다. 그냥 재미없는 날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수급 정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일까지 코스피가 강세해 보일 것 같진 않고 미국이 강세해 보인다고 해도 코스피는 그냥 쉬고 코스닥이 강세해 보이면 강세해 보일 것 같다. 혹시 뭐 양시장이 쉬어간다고 하면 물량 정리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이제는 코스닥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다시 한번 770포인트 공략하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770포인트를 저는 무난히 또 공략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략하는 업종이 뭔지 보자.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진짜 로봇이 가거나 아니면 뭐 유리기반이 또 간다, 그러면 주도주가 바뀜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이오 들고 있는데 뭐 주도주가 안 바뀌고 간다, 기다리는 겁니다. 종합지수 가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은 조금 뭐 5% 10% 수익 날지언정 결국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갈 때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한 번에 탁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팅한 거 있으면 진짜 잡주가 아니면 종합지수와 연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라면 조금 인내심 가지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물론 급식실 가서도 제일 먼저 줄 서서 제일 먼저 밥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게 어디 뭐 우리 뜻대로 되나요? 뭐든지 그 운이라는 게 또 필요한 거니까 주식 투자는 눈앞에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투기적인 거를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는 투자의 관점으로 갈 길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